1.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 17 중 출시 첫 주 103만 대 개통, 실적, 점유율 개선 청신호. 애플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 첫 주 중국 시장에서 100만 대 이상 개통되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침체된 중국 점유율과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17 시리즈 중국 출시 첫 주 개통량은 103만 대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작인 아이폰 16 시리즈의 판매량과 비교해 약 47% 늘어난 수치다. 기본 모델인 아이폰 17은 전작 대비 약 140% 급증하며 전체 판매량을 견인했다. 기본형 판매량은 23만 5천 대로 전작을 크게 웃돌았다.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된 초광각 후면 카메라, 배터리 효율 향상, 내구성 강화 등 기존 고급형 모델에 적용되던 기능들이 기본형에도 탑재되면서 사용자층의 수요를 흡수했다. 저장 용량 역시 기존 128GB에서 256GB로 확대되면서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인기 모델인 고급형 시리즈도 선전했다.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는 각각 39만 3천 대, 40만 2천 대가 팔리며 전작 대비 각각 25%, 41% 증가했다. 전체 판매량 중 두 모델 비중은 약 77%를 차지한다. 올해 글로벌 첫 선을 보인 아이폰 17 에어는 현지 2심 규제로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중국 이동통신사들은 2심 장착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폰 17 시리즈의 초반 반응은 사전 예약 단계부터 감지됐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징둥닷컴에서는 애플의 공식 예약이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사전 예약이 마감되는 기록을 세웠다. 예약 참여자는 500만 명 이상이다. 이는 전작 아이폰 16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JD.com 사전 예약자 중 절반에 가까운 243만 명이 기본 모델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의 중국 현지 흥행이 시장 점유율 반등과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은 올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3.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5위권으로 밀려났다. 화웨이와 샤오미, 오포, 비보 등 현지 브랜드들의 저가 제품 공세, 애국 심리 등에 밀려 크게 고전하고 있다. 만약 장기 흥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애플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애플은 올해 회계연도 2분기 중국 시장에서 153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수치로 작년 같은 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2.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 MS 목표가 625달러로 상향, AI 성장에 클라우드 수혜.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를 주목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28일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582달러에서 625달러로 상향했다.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최우선 매수 추천 종목으로 선정했다. 모건 스탠리의 키스 와이스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의 확장에 힘입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와이스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세로부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와이스 애널리스트는 AI가 클라우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클라우드 사업도 확장하면서 애저는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와이스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모델 제품군을 통합하면서 이미 많은 새로운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쌈 아마존 소식입니다. AI 대신할 아마존의 새 성장 동력, 향후 주가 끌어올린 핵심 요인. 미국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이 최근 인공지능 열풍에서 엔비디아, 오라클 등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다음 주가 모멘텀이 온라인 식료품 배송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HSBC 애널리스트 폴 로싱턴은 29일 아마존 목표 주가를 256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그는 아마존의 식료품 배송이 향후 주가를 끌어올릴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로싱턴의 분석을 소개하며 아마존이 2025년 말까지 미국 내 4,000개 이상의 중소도시와 타운에 당일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올해 7월 기준 청하의 도시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다. 로싱턴은 이 전략이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아마존 프라임 회원 1인당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는 온라인 식료품 시장 규모가 2025년 말까지 2,200억 달러에 달하고 2028년까지 연평균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싱턴은 아마존이 당일 배송을 확대하면 더 많은 프라임 회원을 확보하고 거래 단가를 높이며 주문 빈도를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프라임 회원은 약 1억 3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로싱턴은 아마존이 이 거대한 프라임 회원 기반에 당일 식료품 배송을 결합하면 월마트의 식료품 유통망을 본격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온라인 식료품 시장 점유율은 월마트가 32%로 1위이며 아마존은 23%로 2위다. 하지만 로싱턴은 아마존이 1위 자리를 차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로싱턴은 월마트의 당일 배송 회원 수를 수천만 명 초반대로 추정했다.
반면 아마존은 마진이 낮은 식료품 배송 사업을 마진이 높은 일반 상품 판매로 보완할 수 있어 전용 온라인 식료품 플랫폼보다 구조적 비용 우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당일 배송 확대는 아마존이 전체적으로 배송 및 물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투자 전략의 일환이다. 아마존은 자동화와 로보틱스를 활용해 물류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였으며 재고를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자동화된 소포 분류 등 라스트마일 혁신을 도입했다. 그 결과 고객 대상 당일 배송 속도는 전년 대비 30% 빨라졌고 비용은 낮아졌다고 로싱턴은 설명했다. 아마존의 식료품 배송 사업 강화는 모건 스탠리의 브라이언 노악 애널리스트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아마존 주식을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꼽으며 미국의 신선식품 생필품 시장이 내년 6천억 달러 규모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아마존이 시장 점유율을 1%만 늘려도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2026년 미국 총 상품 거래액 성장 전망치에 약 1.2%포인트를 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은 10월 말 발표할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의 미래 청사진을 일부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로싱턴은 아마존이 지속해서 실적 가이던스를 상회해온 이력과 지난 7월 성공적으로 진행된 프라임데이를 근거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4.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AI 로봇 제조소 훈련까지 플랫폼 구축. 엔비디아가 로봇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본 모델을 내는 중심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로봇 훈련 솔루션까지 공급해 AI 산업 생태계 플랫폼이 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뛰어드는 가운데 로봇 산업과 훈련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된 로봇 학습 컨퍼런스와 휴머노이드 2025에서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추론 파운데이션 모델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레브 레바레디언 엔비디아 옴니버스 시뮬레이션 기술 담당 부사장은 지난 5월 그루트 N1.5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그루트 N1.6 출시를 알리게 돼 기쁘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된 범용 모델로 피지컬 AI에서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하겠다고 밝힌 셈입니다.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CURL과 휴머노이드 학술대회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로봇공학 행사로 전 세계 연구진과 기업이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학회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서 열려 그 의미가 큽니다. 이날 레바레디언 부사장은 로봇 훈련에서도 엔비디아 플랫폼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는 학습 시뮬레이션 추론을 위한 컴퓨팅 플랫폼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피지컬 AI 시대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메타가 메타보즈라는 휴머노이드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등 경쟁사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경쟁력에서 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언어 모델 기반의 AI의 경우 텍스트를 입력받으면 그에 맞는 단어나 이미지를 이어서 생성합니다. 그러나 피지컬 AI는 카메라 마이크 등으로 데이터를 먼저 입력한 후 그에 따른 명령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받고 그 후에야 실제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산출하게 됩니다. 예컨대 로봇이 컵을 들게 명령하려면 로봇이 먼저 컵을 보고 컵을 든다는 목표를 인식한 후 팔을 움직여 잡는다는 계산을 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십 번의 AI 훈련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실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보다 시뮬레이션이 효율적이라는 게 엔비디아의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컴퓨터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컴퓨터란 훈련용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서버, 로보틱스 전용 모듈 등록. 레바레디언 부사장은 현재 피지컬 AI나 로봇공학을 다루는 어떤 기업과 이야기해도 세 가지 컴퓨터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을 확률은 100%라고 자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플랫폼이 아직 상용화된 것은 아니나 로봇 산업이 발전할수록 엔비디아의 훈련 프로그램이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상덕 로봇산업협회 팀장은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해야 하는 게 AI의 기본이라 일종의 표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입장에선 당장 로봇에 쓸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 필요하기에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기란 힘들 것고 내다봤습니다.